현 정부의 다음 부동산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핵폭탄급 초강력 대책인데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대출 규제 대책이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다음에 더 강력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대책이 실행된다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대출 규제에 따른 부작용들이 생겼다,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그렇지만 실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대책이나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하다 보면은 부작용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인지하고 빠르게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된 대책이 나온다, 이런 취지로 올렸던 건데 아마 뒤쪽은 안 보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앞쪽이나 제목만 보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한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제파가 이런 취지로 올린 거구나, 그렇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정권을 쫓아간다기보다 어떤 사람을 추종한다기보다 이 시장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계속 조언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지켜보는 역할을 꼭 국민으로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 이제 우리를 위한 대책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도 한번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죠. 이재명 정부에서 다음 부동산 대책에 대한 윤곽이 조금 나왔습니다. 전세 대출을 겨냥한 초강력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집값을 받치고 있다, 뭐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동안은 못 건드렸어요. 못 건드린 이유가 간단하죠. 전세는 이제 서민의 주거 사다리라 그래서 이 전세를 건드리게 되면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이러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질 게 뻔했기 때문에 전세는 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막으면은 들고 일어날 정도로 전세는 굉장히 민감한 서민들의 주거 상품인 거죠. 그런데 이 전세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부동산이 절대 가격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5% 임대차 3법, 지금 입법이죠. 임대차법 때문에 5%까지밖에 못 올린다, 이래 두니까 5%는 계속 올리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그냥 5%가 올라가는 게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도 그렇고요, 거기 전세를 내준 임대인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씩 계속 전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위에서 놀고 있던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값이 집값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형국을 좀 나타내고 있죠. 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 한 군데 국가가 더 있습니다. 약간 다른 형태의 전세긴 하지만 비슷한 전세가 또 있기는 한데 결국은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그래서 이 전세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예전에는 좀 들끓었었어요. 그런데 이 전세 제도를 없애기에는 굉장히 지금 뭐 상황에서 갑자기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막기보다 전세 대출을 막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전세 제도는 놔두지만 전세 대출 금액을 줄여서 돈이 있으면 전세해, 그런데 우리가 다 대출해 주진 않을 거야,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좀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이 전세를 한다는데 굳이 못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거의 80%를 대출받아서 전세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의 DSR을 보지 않고 그동안은 전세대출을 무작위로 해줬는데 이 사람이 전세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크게 반박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을 한번 보게 되면요, 수도권의 전세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줄인다. 지금은 5억이거든요. 5억인데 3억으로 낮추게 되면은 대략 뭐 한 60%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DSR 40%를 초과하게 되면은 전세 대출을 신규로 일으키거나 갱신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DSR 40%는 원래는 우리가 집을 살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전세에서도 저걸 적용하게 되면은 전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전세 대출을 일으킬 때 DSR 1.5% 가상금리를 준다. 스트레스 DSR이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는 가상금리를 1.5%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전세 대출에서도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은 싸게 빌렸었는데 그리고 많이 빌렸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전세 대출이 싸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금액도 많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가상금리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을 가산할 때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행에서는 이때다 하고 전세대출 금리를 야금야금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의 금리도 올라가게 될 거고요. 또 다른 규제로는 마포, 성동, 과천, 분당을 토호제로 추가하겠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좋지 못한 규제입니다. 위에 나머지 3개는 굉장히 좋은 규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좋지 못한 규제입니다. 이게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특정 지역들만 묶어주면은 그 특정 지역들의 집주인은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집은 정부에서 찍어준 곳이야. 이곳이야 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일부 지역을 찍어준다기보다 차라리 하려면은 뭐 서울 전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추가적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고가 부동산의 보유세 구간을 신설하겠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한선보다 훨씬 더 높은 상한선을 만들어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세 대출을 건드리는 게 이제 부동산 대책입니다. 전세 대출을 건드리면 굉장히 생각보다 좀 강력하겠죠. 수도권의 전세 대출이 3억이 된다면은 전세 시장은 첫 번째로 대혼란이 올 겁니다.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갈 거고요. 전세를 갱신하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뭐 대혼란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힘들겠지만 저 대혼란을 겪고 나면은 전세 가격은 15% 이상 떨어진다라고 챗GPT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챗GPT한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전세 대출이 3억으로 줄어든다면은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아? 하고 물어보니까 전세 가격이 15% 정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전세가 5억에서 6억 사이인 집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당연합니다. 우리가 5억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예시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은 5억짜리 집에 전세를 들어간다. 그러면 8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4억 정도를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내 돈 1억에 4억을 전세 대출 받아서 이 4억에 대한 전세 대출 이자를 냈죠. 이 이자가 뭐보다 싸요? 월세보다 쌌기 때문에 우리는 반전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억에 얼마 이 이자를 월세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월세를 들어가려고 봤더니 뭐 한 1억에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세 대출 이자를 해보니까 뭐 1억에 대략 한 뭐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있는 집들이 굉장히 직격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정책이 이제 실행이 되면은 결국 전세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전세가율이 낮아지게 되죠. 전세가가 떨어지면은 전세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전세가율이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60% 정도 됩니다. 뭐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집값이 10억이라면은 전세는 보통 한 6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전세가 떨어져서 5억이 됐어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50%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집값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세를 끼고 사야 되는데 전세 금액과 집값이 너무 괴리감이 크면은 못 사겠죠. 그럼 못 사면은 매수 수요가 줄어들고 매수 수요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호가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잡는 것이 굉장히 유효한 정책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 정책도 당연히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모든 거에는 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 논에 논둑을 막습니다. 뚝을 이렇게 막아요. 물을 받으려고 논둑을 새로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러면 물이 점점 고이겠죠. 그런데 물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예전에 이렇게 약하게 막았던 곳이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물이 조금 있을 때는 이것이 괜찮았는데 물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얘가 버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곳이 점점 금이 가면서 여기서 뚝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작용을 빠르게 인지하고 빠르게 처방하는 그런 대책들이 계속 나와야겠죠. 이번 대책의 부작용은 월세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게 부작용이 될 겁니다. 이제 전세가 상대적으로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살긴 살아야 되니까 월세로 전환하겠죠. 이 월세는 반전세입니다. 보증금이 어느 정도 크긴 큰데 예를 들면 1억, 2억 이렇게 있는데 월세를 내는 그런 반전세죠. 그 반전세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은 반전세 물량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반전세를 내놓은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소를 하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월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좀 완화해 주고요. 공제액도 조금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전세를 살지 않고 월세나 반전세를 살아도 세입자들이 세액에서 좀 이득을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니까 뭐 전세 이자 내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네 하면은 월세로 조금 안정적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집주인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됩니다. 월세나 반전세를 내놨을 때 전세보다 그런 걸 내놨을 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뭐 세액적으로 혜택을 주다 보면은 집주인들도 자연스럽게 월세를 좀 많이 내놓겠죠. 그동안에 혜택이 없으니까 최대한 전세금을 많이 받아서 이 전세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들을 잘 구상해서 좀 막아봐야겠죠. 그래야 좀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집값은 안정될 것입니다. 다만 부작용도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때마다 빠르게 막아야 돼요. 물론 이제 부작용을 한 번에 전부 다 파악하고 다 막으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상황에 맞게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막으면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토호제, 아까 마포, 성동, 과천, 분당을 토호제로 묶는다 했는데 이 토호제를 추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꾸 투기 지역을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저라도 그렇겠어요. 뭐 저라도 분당에 집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지역을 토호제, 함부로 못 사는 곳이다 라고 찍어주면은 그래 역시 이 동네야 하면서 호가를 더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찍어주지 않아요. 뭐 아무도 이렇게 막 규제를 해주지 않아요. 이러면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저렇게 찍어주다 보면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었던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특정 지역만 찍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려면 다 하고 아니면 여기서 굳이 토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이 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못 잡으면은 집값은 다시 폭등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또 투자 방법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방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작용들을 미리 예상하고 좀 잡기도 하고요. 대책을 세울 때 아까 같이 토호제를 찍어준다던가 이런 행위는 하지 않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게 물과 똑같습니다. 물은 이제 막아두면 어떻게 돼요? 어디든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뭐 약한 곳으로 아까 뚝이 약한 곳으로 이제 터져 나간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돈도 막아두면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곳이 올바른 방향이어야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대한 주식시장 쪽으로 많이 흘러올 수 있게 이렇게 좀 물꼬를 터주면 좋은데 그 방향을 잘 잡아서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좀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주식에 조금 이번에는 많이 좀 힘을 좀 싣고 있는데 저도 좀 돈을 벌어보고 우리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이었잖아요. 그 주식이 미국 주식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계를 하면은 금융시장이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도 같이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밌게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